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돈바스로 이어지는 최후의 기갑전을 준비하기 위해 시급히 병력을 충원하고 있는 현재 또 다른 논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병력을 동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병력이 부족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러시아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강제 징집해 고작 열흘간의 부실한 훈련 끝에 전선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징집한 이런 병력을 전쟁터에 의미 없이 희생양으로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짧다고 해도 이들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열흘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기에 러시아는 더 시급히 병력을 충원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러시아는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전선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들은 일반적인 경찰들이 아닌 무자비하고 악명 높은 이들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위대나 다름없는 이들이기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전투원들과 다른 위치에 있어 전쟁 포로로서 대우할 수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찌 보면 러시아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이고, 푸틴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들이 의미 없게 희생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징집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저하가 바로 러시아군의 최대 약점이며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우크라이나 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16일 알자지라 언론에서는 4월 1일 시행될 러시아의 대규모 징병을 두려워하는 반전 러시아 청년들이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등의 인접 국가들로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징집을 거부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서방에서 가해지는 각종 제재를 피해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조국을 떠나 출국했다는 분석도 콘스탄틴 소닌 시카고대 경제학지를 통해 나왔는데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 CSBA의 연구원 캐서린 엘긴 박사는 폴리티코의 보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25%가 징집병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비교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병참 임무를 맡고 있는데, 개전 초기 병참의 차질을 빚어 러시아군이 고전을 겪었습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동안의 전쟁을 돌이켜보면 유독 러시아군은 보급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멀쩡한 장비는 물론 음식마저 내팽겨치고 도망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런 임무에 사기가 떨어지는 징집병들이 투입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한 달에 $25, 하나 약 3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징집병이 겪는 불평등은 부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기 일쑤인데요. 특히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끈질기게 저항하며 수많은 러시아군을 소모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에서 수천 명 정도의 방어부대와 더불어 아조프 연대가 투입되어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을 상대로 싸워왔는데요. 러시아군은 최정예 부대인 150소총사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외 크림반도 주둔군과 돈바스 지역 주둔군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퍼져있는 러시아군 병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밀어넣어 남부 전선의 마리우폴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러시아군 병력은 거의 수만 명에 이르는데요. 초반부터 러시아의 대공세에 맞서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요새화된 시가지를 기반으로 방어전을 잘 수행해오며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손실을 강요했습니다. 3월 22일 기준으로 결국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뚫고 시가지로 진입, 아조프 연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들을 거의 전멸시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원래 이 마리우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어군으로 하여금 도심지를 포기하고 철수해도 좋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아조프 연대원들을 비롯해 모든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탈출하지 않고 마리우폴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 싸우고 있습니다. 3월 30일 사실상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지만, 한 달 동안 포위망 속에서 악착같이 버텨온 마리우폴과 현지의 우크라이나군 덕분에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포위된 채 물자나 음식은커녕 식수조차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마리우폴을 공격하면서도 그 사이 심각한 병력 손실을 입었고, 지금도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가전을 수행하며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우크라이나군과 소탕전을 수행하며 계속해서 피해가 쌓였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3월 31일 영국 국방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마리우폴의 중심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4월 3일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이곳에서의 전선을 동남부에 한정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마리우폴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남부 전선의 헤르손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지며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할 경우 헤르손과 미콜라이오를 중심으로 몰아치는 우크라이나 병력이 드디어 절망의 도시 마리우폴을 러시아의 손에서 구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병력이 크게 줄어들어 부족해지고 있는 러시아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마리우폴에서 놀라운 장면이 식별되었습니다. 현재 오신트 소식통들이 마리우폴 외곽도로에서 오몬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다수의 차량들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들은 러시아 대통령실 직속의 준군사 조직인 국가근위군의 일원으로 군대의 편제를 가진 경찰 부대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경찰
경찰 특공대와 비슷한 편제인데요. 이들은 엄연히 러시아 경찰이지만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작전 수행으로 악명 높은 이들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23일에서 26일까지 러시아의 한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을 체첸 반군이 점거해 700여 명의 인질을 잡고 농성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인질의 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 없이 신경가스를 투입하며 돌입해 반군을 진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14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이들이 바로 이들 국가근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평시 각 지역의 시위 진압이나 경비 임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경찰 기동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사시의 범죄 조직 서탄과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서 중화기와 장갑차를 갖추고 전투 임무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이들은 사실상 군대 성격을 갖고 있지만 2016년 제정된 법령상 러시아 영토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찰의 신분인데 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에서 전투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부대는 4만 명 정도의 병력에 장갑차, 자주포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전투 병력이지만 우크라이나 군에게 잡힐 경우 포로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시에 잡힌 포로는 이유 없이 해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협상 시 요구 조건으로 쓰일 수 있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인 이들이 전장에서 항복을 선언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어버린다 해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위험한 전장을 누비면서도 적군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카메라는 잘 챙겨들어도 무기는 절대 들지 않는 종군 기자나 다름없는 신분인데요. 갈수록 전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러시아의 태도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우려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